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특히 어떤 이들은 그 무대의 가장 밝은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의 타고난 자리라고 느낍니다.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이 순간의 뜨거운 열기를 단 1초도 식히지 않기 위해 기꺼이 더 밝은 조명을 향해 더 격렬한 춤을 추며 달려나갑니다. 분위기를 창조하고 웃음을 설계하며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섭니다. 모든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가장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한복판에서 문득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모든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 환호성이 멎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문득 이 모든 소란스러운 즐거움이 단 하나도 나의 것은 아니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차갑고 시리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이미 화려한 무대 뒤편 분장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하고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타인과의 유쾌하고 끊임없는 연결을 가장 높은 가치, 어쩌면 존재의 이유 그 자체로 둡니다. 이 축제가 영원하기를, 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도 절박한 열정.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덮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반짝이는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완벽한 파티 호스트,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근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고 내 몸에 꼭 맞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얼굴이며 나의 본질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나의 모습에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 그 무대 뒤편의 영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농담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방금 스쳐 지나간 찰나의 정적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두의 잔을 채우며 가장 큰 소리로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영혼은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그래서 나는? 이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한 나는 지금 즐거운가? 그 끝없는 소음과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침묵,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불일치와 부조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육체적인 열광 뒤에 숨어 존재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화려한 인싸의 자아와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고요히 숨 쉬는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찔하고 어지러운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랬어라는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혹은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화려해서 더 무거웠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꾸미지 않은 진정한 나의 호흡으로, 숨 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1.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침묵과 고요함을 영혼의 정지 혹은 존재의 소멸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루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는 나른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채와 소리가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는 듯한 감각적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진공 상태에서는 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타인의 무표정한 얼굴이나 정적인 분위기가 온몸을 쇠사슬처럼 짓누르는 듯한 압박을 느낍니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을 던져 스스로가 자극의 근원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자신이 음악이 되고 자신이 조명이 되며 이 파티에 꺼지지 않는 심장이 됩니다. 이 순간의 어색한 정적이 가져올 그 명백한 단절감을, 그 차가운 고립감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그 뜨거운 감각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태웁니다. 마치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처럼 말입니다. 지루한 건 못 참아. 이 말은 긍정이나 타고난 활력의 언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뜨거운 연결을
이 생생한 감각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정적을 원하지 않으니 제발 이 축제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이 불을 끄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그 가장 원초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절규입니다. 그 멈추지 않는 웃음과 에너지는 당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전략적 엔진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이 순간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심이며 이타적이고 빛나는 선의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이면에는 자신의 연약한 내면이, 이 차가운 고요함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불쑥 마주칠지도 모르는 나, 자신의 불편하고 복잡한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선물과 방패는 때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즐거움의 추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아니, 이 가면이 내 본래의 얼굴이라고 스스로 믿기 시작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즐거움이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면 성찰은 사치가 되고 공포가 됩니다. 성찰은 본질적으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온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관객의 환호성 속에 점차 길을 잃고 묻혀버립니다. 어느 것이 나의 진짜 욕망이고 어느 것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 반사적인 반응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그토록 공허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깊이를 잃어갑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누구보다 넓어졌지만 그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도 깊어지지 못합니다. 방 안에는 반짝이는 색종이 조각은 가득하지만 그것을 꿰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단단한 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균열의 순간, 그래서 나는 수많은 축제의 순간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결코 멈추지 않는 무대를 이룹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내면의 에너지가, 그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스포트라이트의 연료가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창한 실패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연기가 가장 완벽했던 지극히 화려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파티, 소셜 미디어를 가득 채운 수백 장의 웃는 내 사진, 수십 명의 새로운 연락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지나간 월요일 아침, 텅 빈 방에서 홀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지난 주말의 모든 환호와 웃음소리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멀리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수백 장의 사진 속 그 누구도 지금의 나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로서 1초의 정적도 허용하지 않고 모두를 웃깁니다. 내 농담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나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들은 나라는 사람의 농담이 아니라 그저 웃긴 상황 그 자체를 소비하고 있음을.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나의 기능을 필요로 할 뿐임을.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소모되는 잘 만든 광대가 된 것 같은 찰나입니다. 연인에게 너와 있으면 너무 즐거워. 너는 항상 빛나는 것 같아라는 최고의 찬사를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깊은 우울함이나 진지한 고민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합니다. 나의 이 어두운 진실을 꺼내는 순간 이 즐거움이라는 환상이 깨질까봐,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면 나를 향한 사랑도 함께 사라질까봐 두려워 또다시 과장된 농담을 던집니다. 진실한 교감이 가장 절실한 관계에서조차 가면을 벗지 못하는 나를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허무함과 군중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서늘하고 지독한 고독감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즐거운 표정의 흔적과 피로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가면 뒤에 나라는 주인이 부재 중이라는 것을. 문득 내가 살아온 그 모든 빛나던 순간이 사실은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하고도 공허한 즉흥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잊고 지냈던 혹은 시끄러운 소음 속에 애써 묻어두었던 나의 본질적인 가치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환호로 텅 빈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쁨이 아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이나 환호성보다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 내가 그토록 열광했던 모든 순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파열음은 비로소 진짜 자아가 그 두꺼운 분장과 가면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성스러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이자 꺼지지 않는 맥박입니다. 나의 가치관대로 느끼고 나의 진짜 감정대로 표현하며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진지하고 싶을 때 기꺼이 진지해질 수 있는 그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소망. 이 순수하고도 강력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강력하며 이성을 무력화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다시금 무대 위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가면이 내 본래의 피부가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시끄러운 공허함과 텅 빈 고통을 그럭저럭 감내하는 쪽을 택했을까요? 가면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그 즉흥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의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문명화된 뇌를 압도하고 마비시키는 가장 원시적인 뇌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직결된 공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 무리로부터의 배척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굶주림, 추위 혹은 맹수의 위협에 홀로 노출되는 가장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뼈에, 아니, 우리의 세포에 각인된 기억은 21세기의 문명화된 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즐거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우울하며, 때로는 집단의 유쾌한 흐름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시의 뇌의 위험 신호이자 배척의 가능성으로 읽힙니다. 반면 즐거운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는 언제나 환영받고 분위기를 띄우며 무리의 중심에 섭니다. 이것은 안전 신호이자 소속의 보증 수표입니다. 이 지치지 않는 가면은 사실상 그 거대한 고립과 배척,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지루함이라는 정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오래된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사회라는 현대의 정글에서 나는 무해하다. 나는 이 무리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부디 나를 버리지 말라고 외치는 가장 절박하고도 원초적인 생존 방패였던 것입니다. 1. 지루한 사람이라는 낙인. 나의 존재 가치가 0이 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입니다. 가치는 과거의 업적이나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타인에게 주는 생생한 감각과 에너지로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타인에게 즉각적인 즐거움과 생동감을 전하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웃음,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된 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 사회적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진솔한 감정이나 진지한 고민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차가운 정적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열기의 반대말인 냉기이며 연결의 반대말인 단절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것, 나의 기능이 다했다는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지루해하는 눈빛,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휴대폰을 쳐다보는 그 시선, 미묘하게 식어버린 공기의 온도. 이 모든 감각적 신호가 우리를 즉각적으로 위축시키고 패닉에 빠뜨립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를 재미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분위기를 망치거나 예민하거나 갑자기 진지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을 병적으로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낙인은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사람의 명단에서 영원히 삭제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단 놀고 보자 라는 주문을 외우며 때로는 내면의 에너지를 쥐어짜내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유쾌한 사람, 언제나 즐거운 사람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하고 무관심한 사회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붙잡아주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는 이 소중한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환호하는 관객들로 가득 찬 무대 위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어둡고 텅 빈 객석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추락의 대가, 그 즉각적인 보이지 않음의 공포를 알기에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로 사는 고독한 진실함보다 가면을 쓴 채라도 모두와 연결되는 따뜻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원시적인 뇌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과 놓침, 존재의 증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선 두려움보다 더욱 원시적이고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생존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 사회적 심정지 경고와 같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뜨거운 흐름, 그 생생한 삶의 맥박, 혹은 지금 이 순간 탄생하는 보이지 않는 유행을 놓쳤을 때의 그 즉각적인 소외감을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없다는 것은 곧 내가 이 무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가자 라고 말하는 그 뜨거운 흐름 속에서 나 홀로 쉬고 싶어라는 차가운 목소리를 냈을 때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단톡방이 순간적으로 나를 향해 조용해지는 그 1초의 정적, 그리고 곧이어 나를 제외한 모든 약속이 잡히고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그 무거운 소외감. 나 없이도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즐겁게 돌아가는 바로 그 감각.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관계가 일순간에 끊어지고 이 즐거운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될지 모른다는 생존의 불안감입니다. 따뜻하고 빛나는 축제의 중심에서 춥고 어두운 방 안으로 홀로 내쫓기는 듯한 선명한 심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내가 없는 그들의 오늘이 실시간으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웃음소리, 내가 없는 단체 사진,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농담.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는 관객이 되었고 곧 잊힐 존재가 됩니다. 이 고립과 놓침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종종 나의 진실한 피로감, 나의 닳아 없어진 육체의 한계를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너덜너덜해진 피로감 대신 집단의 안온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다시 한번 몸을 던지는 쪽을 택합니다. 진실보다 소속감이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나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타인과의 연결됨이 더 시급하다고 본능이 절박하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삼침묵과 내면의 감정 자체에 대한 감각적인 공포입니다. 앞선 두려움과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우리의 생존 본능이 비명을 지르는 육체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나 고요함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마치 모든 감각이 외부로 향해 있던 안테나를 강제로 꺾어내면으로 돌리게 하는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소음이 수천 배로 증폭되어 귀를 찢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바로 그 순간,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라는 강력한 댐에 의해 억눌려왔던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불편한 감정들, 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니, 떠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맹렬하게 분출됩니다. 이 감정들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감각을 직접적으로 찌릅니다.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이 고통을 반사시키는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들릴 듯이 아니, 가슴을 찢고 나올 듯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지다 못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가빠집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이 공간에서 뛰쳐나가야만 할 것 같은 극심한 초조함에 휩싸입니다. 피부 밑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적인 불안함에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온몸의 근육이 다음 자극, 이 지옥을 멈춰줄 그 어떤 소리나 빛을 찾아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바로 그 날카로운 불안감과 그 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지독한 공허함을 단 1초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 내면의 비명을 멈추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우리는 기꺼이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에 수장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마치 눈앞의 물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 안에 자라나는 더 큰 종양을 완강히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나를 태우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절벽 아래로 기꺼이 뛰어내리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신념이나 자존감이나 진정한 나 같은 고상한 가치들은 그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 끔찍하고도 물리적인 감각적 폭풍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다른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사적으로 그 익숙한 가면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일단 나가자. 선택이 아니라 발작에 대한 유일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고통의 원인, 고요함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외부의 소음 속으로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각각 우리의 사회적 생존, 정체성 그리고 감각적 안정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개별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이성을 간단히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논리 회로를 태워버리고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존 본능만을 남겨놓는 거대한 내면의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필사적으로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가장 안전한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쇠를 삼켜버린 그 감옥에 진짜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나라는 주인이 사라져버린 그 공허한 무대 위에 즐거운 사람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검증되었으며 가장 박수받기 쉬운 그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이자 가장 강력한 마취제처럼 느껴집니다. 지루한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의 소멸과도 같은 그 날카로운 낙인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나 없이도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고립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즉각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그 귀를 찢는 침묵이라는 감각적 공포로부터 즉각 격리시켜줍니다. 가장 소중한 진실성,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대체 가능한 소속감과 순간의 안전을 얻는 셈입니다. 영혼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계약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확실하게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핵심을 스스로 깎아내어 마치 재물을 바치듯 타인의 환호를 구하는 이 비극적인 교환. 이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이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어렴풋이 아니, 어쩌면 너무나 선명하게 알면서도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기꺼이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맙니다. 4. 질주가 남긴 비싼 대가. 일단 즐겁고 보자. 그저 편리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과 공허함이라는 이름의 그 끔찍한 괴물을 마주칠 때마다 반사적으로 외우던 유일한 생존 주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당장의 지루함과 정적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정적의 순간을 피해왔다고, 그렇게 오늘도 잘 살아남았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값비싼 대가를 후불로 요구하는 악마와의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눈부신 신기로 그 꺼지지 않는 스포트라이트와 환호를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목소리, 나의 지루함, 나의 슬픔, 나의 진지함을 말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신념, 타인의 유행이나 즐거움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감, 타인의 환호와 인정이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게 되어버린 나의 무너진 내면의 기둥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즐겁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우리는 저항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하고 기분 좋은 바닷물이 발목을 간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노느라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그 파도가 사실은 우리가 딛고 선 단단한 해변의 모래를 조금씩 멈추지 않고 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파도가 쓸려나가고 마지막 파티가 끝난 뒤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즐거움이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 자체였음을, 그 모든 소음과 열광이 사실은 내면에 나가 침식당하며 지르던 비명을 덮어버린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텅 비어버렸다는 그 지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 정체성의 공회전.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시끄럽고 화려하지만 그래서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공회전이라는 말처럼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돌아가고 쉴 새 없이 연료를 태우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단 한 뼘도 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나는 지금 피곤해. 나는 사실 저것보다 이게 좋아보다 외부의 자극, 지금 여기가 제일 핫해. 이걸 안 하면 이따 대화에 낄 수 없어. 을 우선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면의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자리에 타인의 유행과 좋아요가 보장된 선택지들로 점령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실 저 모임보다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좋은데 라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점차 다들 저렇게 즐거워하니까 저게 맞는 거겠지라는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나의 고유한 취향이 있던 자리에 요즘 유행하는 인증샷이 깃발을 꽂습니다. 나의 진솔한 감정이 있던 자리에 이 모임의 불문율이 들어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가치관이었고 무엇이 밖에서 주입된 유행이었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시끄러운 소음 속의 자욱한 안개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지탱하던 나다움이라는 내면의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그 빈자리는 위험합니다. 타인의 즐거움과 외부의 기준이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오히려 더 시끄럽고 화려하게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는
아주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조차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에 참조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스타그램을 켜서 남들은 지금 이 순간 무얼 먹고 무얼 즐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훔쳐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결국 정작 나는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무엇을 진심으로 믿는지, 무엇에 정말로 분노하고 무엇에 순수하게 기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정적인 지적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싸라는 이름의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목소리는 없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 그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경험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그 화려하게 치장된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꾸며온 그 존재가 나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번아웃과 파괴적인 충동성, 겉으로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오래 착용해왔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내 얼굴로 검증받았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나는 정말로 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빛나는 가면 아래, 그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무대, 뒤편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피로와 심장을 갉아먹는 공허함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나 사실 너무 지쳤어. 집에 가고 싶어라는 단어들. 그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감정들. 분명히 텅 비고 공허했지만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애써 웃어넘긴 수천 번의 순간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확실하게 오염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함과 피로라는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외부를 향한 더 크고 위험한 자극의 추구입니다. 일종의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그토록 피해왔던 공허함이라는 금단 증상이 찾아올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즐거움이라는 마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종종 더 큰 충동성으로 나타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비, 하룻밤에 위험하고 낯선 관계 혹은 더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유흥. 이전에 느꼈던 시시한 즐거움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해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극만이 이 내면의 비명을 잠시라도 잊게 만듭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충동성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자기 파괴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충동은 지금 눈앞의 유혹이 원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올린 그 모든 독성, 침전물이, 그 거대한 공허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지진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그래서 더욱 파괴적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뇌파, 번아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가장 만만한 대상인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즐기지 못하는가? 다들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라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으로 발현됩니다. 가장 화려했던 사람이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것조차 공포스럽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고통이 됩니다. 혹은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어차피 즐겨봤자 다 똑같아. 진심을 다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소진 상태입니다. 가면을 지키기 위해, 그 스포트라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나라는 존재의 불씨를 마지막 한 톨까지 스스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의 상실.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와 수십 개의 단톡방을 가졌지만 정작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터놓을 단 한 사람이 없는 역설. 바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 빠르고 원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화려한 가면을 썼습니다. 즐거운 사람, 유쾌한 사람,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낯선 세상에서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필승의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즐거운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잘 짜인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라는 화폐를 주고 소속감이라는 인정을 구매하는 차갑고도 공허한 거래에 가깝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예측 불가능하고 다채로운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하고 매우 즐거워 보일지언정 영양가 없이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유쾌한 나, 에너지 넘치는 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나의 기능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분노, 나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그 모든 연극이 끝난 뒤에 지독한 피로감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둡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 즐거움의 기능이 다하는 순간, 그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하며 어쩌면 가장 빛나는 진짜 모습이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가면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경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 소진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파티가 끝난 방, 홀로 남은 차 안에서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가장 외로운 그 고통,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과 소속감을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이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깨닫고 큰 용기를 내어 그 화려하지만 답답했던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즉각 환영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진짜 당신을 찾았군요. 그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는 모습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라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진정한 자아를 축하해 줄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를 품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의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던 바로 그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외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역할 실패자라는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분위기를 띄워주고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었던 기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를 치료하고 수리해서 예전의 그 빛나는 상자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하며 절망케 하는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과 실존적 불안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나를 빼고 다시 만들어지는 단톡방, 혹은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립과 낙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며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관계를 망치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웃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하고 따뜻했던 환호받던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즉각적입니다. 단 한 번의 농담, 단 한 번의 과장된 웃음이면 이 모든 차가운 긴장이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과 고립의 공포는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봤지? 나 없이는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나를 중독시켰던 낡은 세계의 관성과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시끄러운 파티 음악 소리에 눌려있던 진짜 자아의 목소리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세계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마찰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현실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즐겁게, 그러나 깊이 있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시끄럽게 울리는 공감을 느꼈다면, 그 울림이 이거 내 얘기잖아라는 고통스러운 자각을 동반했다면 이제는 그 화려했지만 숨막히도록 무거웠던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연기해왔던 파티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나로서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타인의 환호를 위해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나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 에너지를 쓸 시간입니다. 물론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그 뿌리 깊은 공포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가면을 쓴 당신은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만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전하고 검증된 역할만을 제공함으로써 진실한 교감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당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서 박탈해왔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고유한 결, 나의 진지함, 나의 피로감, 나의 고요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당당히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얕은 거래로서의 관계가 아닌 깊은 교감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에너지를 태워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감정적인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새로운 나의 집을 짓기 위한 4가지의 견고한 기둥을 소개합니다. 1. 나의 언어로 가치 있는 경험을 정의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칠흑 같은 밤하늘에 비춰줄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근거이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을 당신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동안 지배해왔던 추상적인 재미와 지루함이라는 이분법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나는 게 좋다. 나는 노는 게 좋다. 나는 지루한 건 못 참아. 이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신념이 아니라 당신이 써왔던 가면의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강력한 유혹, 감각적인 자극, 혹은 내면의 공허함이 다시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하고 쉽게 부서집니다. 이번 한 번쯤은 분위기를 위해서 이것만 놓치면 안 되라는 더 그럴듯하고 즉각적인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그 슬로건을 폐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가면의 대가로 치렀던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고통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남의 언어가 아닌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100명의 피상적인 환호보다 단 한 사람과 나누는 진실한 눈빛과 깊이 있는 대화가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에너지를 전부 소진시킬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나의 에너지는 나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할 신성한 자원이다. 나는 나의 시간과 감정을 나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것들을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즐거움을 주는 나뿐만 아니라 진지하고 고요한 나 역시 동등하게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신의 피와 경험으로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당신이 다시 과거에 가면 속으로 그 익숙하고 안락했던 중독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앵커가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내면의 죄책감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지금 여기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멈춤이나 거절을 단순한 변덕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로 격상시킵니다. 더 이상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헌법을 수호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즐거운 멈춤을 연습하기. 당신이 1단계에서 세운 그 눈부신 헌법을 관념의 세계에서 꺼내어 당신의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파티에 갈 필요가 없고 모든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과거의 모든 즐거움을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재미없는 은둔자가 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극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유혹과 모든 같이 놀자는 부름에 비겁하고 반사적으로 휩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지로 웃으며 동조하는 대신 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멈춤을 연습해 보십시오. 분위기를 망치는 분노의 폭발이나 관계를 끊어내는 차가운 단절이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적인 휩쓸림과 두려움에 찬 단절, 그 사이에 제3의 길, 조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거울을 보며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용기 내어 연습해 보십시오. 웃으며 단호하게 너희끼리 오늘 정말 즐겁게 놀아. 나는 오늘 좀 쉬어야겠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해. 미안하지만 그건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그 모임보다 지금은 혼자 이 책을 마저 읽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이 마지막 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가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를 선언하는 즉각적인 동조라는 낡은 습관의 족쇄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 이 1초의 망설임은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당신의 가장 진실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옥 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일을 나만 놓치는 듯한 그 끔찍한 불안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당신의 원시적인 뇌가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위험하다. 너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 즉시 무리로 복귀하라. 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숙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 그 공회전하던 엔진을 멈추고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타인의 환호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나를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3감정을 경험의 대상으로 재정의하기.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성스러운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우울이나 불안, 혹은 공허함 같은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저 감정의 하나로 본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파국, 즉각적인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나의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 고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 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레드버튼,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아주 작은 불씨, 그 미세한 그림자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죄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 격렬하고 밝게 태워서 그 작은 그림자조차 빛으로 덮어지워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깊은 신념에, 그 평생을 지배해온 생존 본능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부정적 감정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라는 연극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골마있던 문제가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연극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일막일장의 신호탄입니다. 나의 고유한 다름, 나의 다층적인 내면, 나는 즐겁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 진실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얕은 공감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무대 뒤편을 보여주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백스테이지 초대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움만 가득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그것은 두 영혼의 연결이 아니라 두 연기자의 완벽한 공연일 뿐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그 어색한 정적, 그 미묘하게 식어버린 공기의 온도. 맞습니다. 바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이자 진실한 관계를 위한 입장료입니다. 무엇을 위한 입장료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즐거움, 그 공허한 연극을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폭풍우가 몰아쳐도 부서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나 테스트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관계의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무자비할 정도로 명확하게 당신의 기능을 사랑하고 소비했던 사람과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을 가려내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우울과 불안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가면을 벗은 진짜 관계가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고 인간적인 증거입니다. 진짜 실패는 우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함을 평생 누구와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회복시키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즐거운 사람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말 그대로 영혼을 태워가며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그저 관성에 따라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격렬한 관성을 온몸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달콤했던 외부의 자극 대신 그토록 두려워했던 낯선 고요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안락하고 반사적이었던 동조 대신 불편하고 어색한 멈춤을 감수해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릴 때마다 끊임없이 당신의 헌법을 다시 꺼내어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영혼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고 아리백이며 지독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기대를 살피고 그들의 표정 변화를 1초마다 스캔하고 분위기가 1도라도 가라앉을까봐 노심초사하느라 쓰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집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강점, 그 축복받은 감각을 이제 나를 위해 일깨우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파티를 위한 최고의 음악을 선곡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심장만을 울리는 단 하나의 음악을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모두의 입맛에 맞는 최고의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혀끝만을 위한 완벽한 한 입의 즐거움을 음미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풍경, 영감을 주는 그림, 부드러운 촉감의 담요, 코끝을 스치는 좋은 향기처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극이 아닌 나의 오감을 순수하게 충전시키는 것들로 당신의 일상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허한 고립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흩어졌던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악기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진실한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 불협화음을 내는 낡은 가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즐겁게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신 영혼의 연료를 가득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멈추지 않고 질주하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 거칠고 때로는 무감각하며 당신의 진지함을 재미없다고 쉽게 재단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본질, 당신의 순수한 감정, 당신의 깊은 공감력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립과 소멸을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화려하지만 무거웠던 가면을 쓰고 단 한순간도 무대 뒤로 내려오지 못한 채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억지로 웃어가며 이 모든 관계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공허했을까.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을지도 모르는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과 소음을 견디고 마침내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 가면이 모든 상처를 대신 받아주었기에 그 안에 당신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정중하게 벗어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어쩌면 당신조차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하고도 감격스러운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피해 모든 파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더 이상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억지 웃음이 아니라 당신 본연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고도 단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가 될 때까지 소진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호성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가치관과 그 깊은 감정들이야말로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